저는 지금 가족들을 떠나서 제 아내랑 두돌된 아이를 집에 버려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는 왜 나답게 살지 못할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또 마음같이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이라는 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가 가족과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내가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 혹은 내 아빠 엄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나다운 삶을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내게 주어진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좀 느껴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정작 제가 집에서는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답게 살자고, 나다운 성공 시작하시라고, 나다운 브랜딩 이니시에이터라고 살고 있는데 정작 집에서는 쭈구리.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 멘토님이랑 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 멘토님과 나눴는데 멘토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는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을 나가라는 거였어요. 집에서 떠나라.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찾고 돌아오겠다. 근데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 역할이 아들을 등원시키고 하원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집을 나가면 아내 직장은 어떡하고 아들은 누가 봐요?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내가 저를 떠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쯤에서 제 멘토님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야, 나 방금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정말요? 저희 집주님 나 전화하려고 딱 하고 전화 왔어. 와, 대박. 진짜 대박이네요. 저는 지금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이 자유함은 이게 아직 자유함을 못 느낄 텐데. 사실 막상 떠나려니까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상 떠나려니까 자유함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숙제하러 떠나는 느낌?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자유를 못 느낀다는 거를 경험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자유하지 못했던 건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는 늘 주어져 있어요. 내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애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지금 엄청난 자유를 느껴야 되잖아. 그러네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외부에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과 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에 바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그 현실 코락코락하지 않기 때문에 20대의 저였다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믿는 저에게 그게 나의 현실인데 거기다 대놓고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화를 나게 하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 직장 그만두는 게 저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이 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 방향으로 했겠죠. 안 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집을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말이 안 되지. 아내가 떠날 것 같은 최종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너무 막막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뛰어내리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제가 나다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하지만 집안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저도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현실에 어떻게 나타났었냐 하면 아내랑의 대화 회피, 일에 관련된 거는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으려 했고 아직 떳떳하게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월에 3,400을 벌어도 아내 앞에 떳떳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 때문에 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통화하면서 지금 방금 깨달은 건 그렇구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내 아내가 아니라 나구나,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이 선택을 해보고 나와보니 멘토님 말씀이 딱 맞아요. 자유 상황이 주어졌다고 자유한 건 아니다, 그 말이 딱 맞거든요.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다라는 말을 이제는 경험적으로 온전히 제가 요번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답게 사는 거에 있어서 나만 넘어서면 된다라는 걸 이제 명확히 알 것 같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반갑습니다. 먼 길 왔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아니, 시간도 내주시고 이렇게 마음도 많이 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이고. 얘기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새로 계획을 짜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그런 불안이 드는 거야. 내가 나만 행복하자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내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내한테. 아내가 나는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있었는데 멘토님이 듣더니 상태가 심각한데? 그러면서 집을 한번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절벽에서 뛰어내려봐야 날개 있는 걸 알아요. 이러는 거야. 이해는 잘 안 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멘토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숙제하듯이 이걸 내가 무조건 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9주를 고민을 엄청 했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납득시키자. 그래서 혼자 생각을 엄청 많이 했지.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내가 왜 아내한테 얘기를 못할 걸 알았어. 이걸 안 거야. 제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10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아버지를 애도도 못했더라고. 근데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게 뭐냐면 책임이었던 거야. 책임. 넌 이제 이 집의 가장이야 라고 하면서 근데 이후로 난 가장의 삶을 산 거야. 10살짜리가 가장이면 나한테 맡겨진 임무가 나가서 돈 벌어와는 아니었어. 그럼 뭐였냐면 동생에 대한 보육과 훈육의 책임이었거든. 10살짜리인데 내가 몸을 축이면서 이야기해.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뭐냐면 평생을 어머니한테 나 뭐 사줄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걸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평생 나는 가장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가 내 안에 있었던 거야.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나로 산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집에선 가장이잖아. 집에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됐던 거야. 내가 이번에 나갔다 오면 첫째는 집에서도 나로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둘째는 내가 아내한테 가장으로서 뭔가 증명해내야 가장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내한테 모든 걸 공유하고 전우로서 동지로서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동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니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나가야 되냐. 일단 가야 된다. 나갔다 오면 내가 좀 바뀔 것 같다. 그런 기대가 든다. 하고 이제 아내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4월 달에 새로 계획을 세우고 나다운 계획을 세우고 하려는데 아내가 눈에 밟히고 아직 눈에 밟히니까 갑자기 좀 불안이 되는 거야. 그게 왜 오지? 들여다봤더니 기억 하나가 딱 떠올라. 어렸을 때 고1 때 서클 전체 모임 처음 하는 모임에 갔는데 그날이 우리 이사날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갔다가 집에 가서 그냥 누워야겠다. 그러고 거기 갔다가 집에 갔더니 이사가 끝나있네. 나 이사한테 빨리 끝난지 몰랐지. 또 나한테 화를 낸 적이 없는 그 외삼촌이 와 있는데 내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같은 놈이 엄마가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그때 내가 나는 진짜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상황이 그랬던 거지 오일이 그러고 싶은 당연하지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때 나는 그랬더니 그 1년에 비슷한 기억들이 막 줄지가 떠오르니까 웃었어. 그때 내가 나 스스로 그렇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했더니 3개월이 진짜 행복했는데 다시 이게 딱 오면 뭐지? 그러면서 이번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책임을 묻히면 나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날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난 내 안에 날 비난한다고. 직장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었냐? 비난하는 사람 없는데 내가 책임을 다 못하면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가 남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방어기지고 나 아니야 이만큼 노력했어라고 이렇게 반항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살았던 걸 이제 이번에 그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아 내가 나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정확히 알게 됐고 내가 그때 꺼내보지 않은 기억들을 더 꺼내봐야겠다. 나는 10살 때 기억, 이전 기억이 아직도 하나도 안 나. 그런 걸 좀 꺼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멘토님이랑 얘기해서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가장으로서 철없는 거야. 나는 경험이 너무 많이 축적돼 있으니까 안에 이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나갔다 오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아내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떠넘기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가장으로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거든. 이 경험이 나한테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멘토님이 연락이 와서 그 얘기 해준 거죠. 자유. 손님이 자유롭지 못한 건 상황이 아니라 본인 마음이요를 얘기 들으니까 또 다시 정리가 딱 되니까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죄책감의 뿌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삶 사이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다운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불안이 찾아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불안이 왔을 때 직면하고 나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은 좀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나로 몰입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행복 위에 성공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나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위하고자 하는 그들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로 살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